안녕하세요, 떡볶이입니다. 지난 10월 5일 엽떡 구로점을 양 많은 지점으로 소개하는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엽떡 구로점이 본사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구로점과 연락을 취해 물류 중단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파악된 후 10월 14일 본사 측에 물류 중단 철회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입장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 10월 17일 오전 중 본사 측의 정중한 방문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 더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다음 날인 18일 오전 중 엽떡 본사에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엽떡 대표님 및 사내 이사진분들과 구로점 점주님까지 자리하여 엽떡 구로점 처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저희는 가장 중요한 구로점 물류 중단 철회에 대한 내용을 요청드렸습니다. 엽떡 본사 측에서는 긴 회의 끝에 이를 받아들여 구로점은 본사의 레시피 매뉴얼 교육 후 영업 가능하도록 물류 정상 공급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3가지 주제에 집중해 본사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첫째, 엽떡 구로점에 가해진 제재 관련 내용. 둘째, 양 많은 지점에만 제재가 가해진 이유. 셋째, 전바점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엽떡 구로점에 제재가 가해진 이유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량 초과 및 통일성 위반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정량 초과가 정확히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피해가 있길래 이리도 혹독한 결정을 내렸는가입니다. 한 지점이 정량을 초과하게 되면 야기되는 문제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독점, 두 번째는 그로 인한 전체 매장의 원재료값 상승입니다. 예를 들어 5개 지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A지점이 양을 타 지점 대비 많이 주게 된다면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고객들은 A지점에서만 시키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레 나머지 4곳의 영업력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머지 4곳도 A지점만큼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만약 나머지 지점이 A지점의 양에 맞추게 된다면 이를 따라 옆 동네 또 그 옆 동네 결국엔 전국의 모든 지점이 A지점의 양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원재료값이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원재료값이 오르는 이유는 예를 들어 떡볶이 한 통을 팔았을 때 남는 마진이 2,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A지점 양에 맞춰 들어가는 재료의 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남는 마진은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매출은 동일한데 순수익이 줄어들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물론 손님이 많은 지역이나 동네는 마진이 조금 줄어도 많이 팔면 결국엔 더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저조한 지점은 원재료값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결국에는 폐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된다고 합니다. 저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단편적인 관점으로는 양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소비자를 위한 지점은 유명해져야지 라는 생각이면에 제가 몰랐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본사 측에 왜 양 많은 지점에만 이러한 제재가 취해졌는지 또 경고 조치가 아닌 물류 중단이라는 강한 제재가 취해졌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자료들을 건네주시더라고요. 구로점은 수년 전부터 수차례 정량 미준수에 대해서 유선상 서류상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아 몇 달 전 서류상으로 경고장이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구로점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지점들의 조치를 취한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점들 중에는 양을 적게 주는 지점 역시 물류 중단 조치를 취한 내용도 있었고 또 엽떡 본점까지도 제재가 진행되었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전바점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에 대한 답변도 들을 수 있었는데 기계가 아닌 서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각 주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오차도 없는 물량, 불세기, 초단위의 조리 시간까지 완벽하게 맞추는 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점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은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 외에 실질적인 양과 재료 상태에 대한 차이는 제가 몸소 경험한 바들이 있기 때문에 본사뿐만 아니라 모든 가맹점에서 꾸준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엽떡 전바점에 관련하여 본사 측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가맹점을 관리하는 본사 직원들이 몇 없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에는 정말 관리가 잘 되지 않았고 지점별로 심하면 30% 이상의 양 차이가 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관리 인원 규모뿐만 아니라 외부 미스터리 쇼퍼 등 다방면으로 관리 체제를 확대했고 재료를 레시피에 맞춰 소분하고 개별 포장하여 가맹점에 배포할 정도로 정량 준수 및 전바점 관련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관리하고 있음에 대해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공고는 10월 12일에 본사에서 가맹점에 발부한 엽떡 짜장식 메뉴 관련 공문입니다. 물 투입량, 식자재 정량 투입, 조리시간, 화력 등 매뉴얼 준수 권고 내용이 삽입되어 있고 미준수된 매뉴얼로 인해 생기는 전바점에 대한 피해 사태를 전달하고 조리 매뉴얼 미숙지와 같이 통일성을 해치는 매장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할 정도로 외부적으로 공개된 이미지와 다르게 강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점마다 차이가 난다는 시청자들의 후기와 저 또한 때때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본사 측에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시고 누구라도 정량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 또한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콘텐츠 제작 시 더욱 신중하게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로점 사장님께 이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렸고 구로점 사장님 또한 정량 미준수에 대해서 인정하셨으며 그로 인해 가맹본부 및 타 가맹점 점주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셨고 본사에서는 가맹점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여 발생된 일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떡볶이 채널에서 피해를 받았을까 걱정된다 하시며 심심한 위로를 전해주셨습니다.